자, 오늘은 예고했다시피 탈색모의 컬 걸어보기라는 거를 할 거예요. 네, 연화와 안정, 형태, 산화 이 과정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연화를 일단 시작하려면 환원 베이스 깔기라는 걸 처음 해야 돼요. 이 환원 베이스 깔기. 이거는 뭐냐면은 손상된 머리에 전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전처리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상도에 맞는 펌 베이스 젤을 까는 거예요. 펌 베이스 젤. 한 번 탈색해가지고 탈색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번 반 정도 탈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컬은 낮에 제가 심심해서 먼저 한번 해봤어요. 같은 사이즈로. 네. 잘 걸렸는데 한번 오늘 하는 과정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걸 해보시면 샵에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리아 강사다 보니까 아리아 표준 레시피 북을 보고 요 맞는 상황을 연출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탈색모인데 조금 저희가 이 탈색모발을 물에 담궈서 한번 탄성 체크를 했는데 탄성이 좀 있어요. 탈색모지만 탄성이 있어야지만이 웨이브를 걸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 여기 있다. 그래서 극손상모발 반발력이 있는 것은 이제 홀드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홀드는 뭐냐면 중성치호예요. 중성치호. 여기 보면 pH 7에 6%짜리 치호예요. 개인적으로는 탈색모발이 왔을 때 홀드를 발라서 반발력이 있냐 없냐로 저는 컬을 걸 수 있냐 없냐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탈색 2번 정도 한 머리 오면 사실 웨이브까지 걸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저도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하는 모발은 그래도 큐티클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반발력이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한번 컬을 걸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약을 도포해 놓으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자, 10분 맞춰놓고 10분 동안 조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미용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SS 결합이라고 하죠. SS 결합. 머리 안에는 이렇게 SS 결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SS 결합이라는 게. 그럼 이제 이거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환원제, 펌제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펌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몸뚱아리에 SH 이렇게 황하고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카리가 모발을 벌리고 또는 월처리로 모발이 팽이해서 모발이 벌리고 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펌제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까지도 느낌이 어떠냐면 그냥 흐물흐물하는 느낌만 있어요. 근데 얘가 끊어진 건 아니죠. 그럼 얘가 끊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가 끊어지려면 이 펌제가 모발 안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을 가지냐면 이 수소를 얘네들한테 이렇게 줘요. 얘네들한테. 그러면 얘네들은 이 수소를 받아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소를 얘네들한테 줬기 때문에 일로 왔기 때문에 이 수소를 받아서 얘네들은 가수분해로 결합이 끊어지는 거고 펌제는 어떻게 됐죠? 수소가 사라졌죠. 펌제의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발랐을 때는 약간 멀컹멀컹하거나 부드러울 수 있는데 펌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소가 제1을 해서 모발한테 가면은 수분을 잃어버리고 꾸덕꾸덕한 형질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약 바르고 나면 이 손을 이렇게 딱 닦아보면 이렇게 꾸덕꾸덕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얘입니다. 이렇게 수소와 황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치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수소를 잃어버린 이 아이는 디치호라고 해요. 이 디치호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연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연화하실 때. 연화하실 때 연화 체크도 보고 막 이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 테스트 이전에 디치호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먼저예요. 얘가 형성이 안 되는데 막 흐물흐물해도 그거는 연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화하실 때 아마 대부분 겪었던 건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손님 머리를 연화를 하는데 어떤 특정 부위만 죽어라고 연화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 다 나오는데 왜 여기만 안 나오는 거야 하실 때 있어요. 이렇게 디치호가 만들어지고 나면 한 대략적으로 뭐 책자나 이런 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느껴보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DTO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경과가 되면 원래 이 수소가 나중에 없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안에 이 DTO를 계속 머금고 있으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허공에 있는 DTO와 한쪽에 시스템 장기하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연화가 안 나와요. 다시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헹구내고 다시 하거나, 근데 대부분은 헹구고 다시 하지 않고 되게 굉장히 강한 약을 자꾸 발라서 연화를 진행하게 돼요. 그럼 이제 머리도 많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DTO라는 걸 인식을 하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머리에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만약에 DTO가 나왔는데 연화가 부족하다 그럼 빨리 약을 계속 더 빨라줘야 돼요. 약을 더 빨라주는 과정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또는 연화가 다 됐으면 빨리 등전이나 안정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화를 하실 때 이 DTO라는 것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DTO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DTO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는 pH를 끌어올리시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순삭물을 발랐다면 건강물을 조금 믹스해서 끌어올리시거나 아니면 열처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한 방법은 pH를 조금 끌어올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래도 안 나가면 열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약은 어느 정도로 써야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한 3단계의 맵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바른 약으로 80에서 90%가 나왔을 때, 두 번째는 한 70에서 80%가 나왔을 때, 이거 자기 기준으로. 세 번째는 한 60에서 70%가 나왔을 때. 만약에 손상물을 발랐는데 80에서 90%가 나왔어. 그러면 정말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바른 약 걷어내고 다시 한 번 더 그 약 바르면 연화 끝나요. 안전하게. 근데 이건 70에서 80% 조금 어정쩡한데? 그러면 먼저 바른 약에다 조금 더 위에 강한 약을 조금 믹스해서 바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70% 미만으로 나왔다. 70% 미만이라는 거는 그냥 전처리 상태예요. 탄성이 탱글탱글하게 그대로 있는 상태. 이때는 그냥 무조건 닦아내고 건강으로 바르셔야 돼요. 손상물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 연화가 되어있는 모발하고 가장 싱크로율이 비슷한 물질이 종이거든요. 종이가 젖어 있을 때의 구부리는 감각하고 모발이 연화됐을 때 감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탈색 모발 한번 볼게요. 큐티클 상태 되게 좋죠. 이렇게 빼서 얘도 이게 티슈라고 생각했을 때 티슈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어요. 얘도 펌 베이스만 잘 깔린 상태고,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있냐면 치오라는 환원제 자체가 콜텍스에 주로 작용하는 환원제로 내부용 환원제이기 때문에 탈색을 했더라도 큐티클이 건강하게 남아있는 이 모발에서는 효과적으로 이 탄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위에다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손상모하고 G7 그리고 애드 이렇게 섞을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손상모, 치오 환원제 손상모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7, G 시리즈들은 뭐냐면 성분 보면 시스테인하고 시스테아민이 반반씩 섞여 있는 pH 5짜리, 6.5짜리, 9짜리 첨가제예요. 큐티클을 효과적으로 연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G7 얘는 지금 pH가 6.5기 때문에 이 pH 8대 손상모하고 섞으면 손상모의 pH 자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환원력은 처음에 깔았던 중성 환원제처럼 떨어지고, 얘는 자기를 그대로 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치오는 pH에 따라서 변동하는 환원제고 이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은 pH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큐티클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죠. 좀 다루기 힘든 그런 머리들 작업할 때 이렇게 시스테인이나 아민 첨가제를 쓰시게 되면 되게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편의 환원제 라인 다시 한번 설명 보시고요. 이건 이제 천연오일이에요. 저희 에드라는 제품인데 천연오일 약간 넣겠습니다. 천연오일은 그냥 안정제로서 쓰는 거예요. 자, 섞어서
아마 이걸로 연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화를 하실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연화를 더블 환원이나 환원 크리프라고 하는데, 환원 안정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 G1을 환원 안정제로 쓸 거예요. 얘는 산성펌제예요, 산성펌제. 근데 시스테인하고 아민이 1%씩만 들어있어요. 1%씩. 2%짜리 산성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성펌제를 더 발라주시면 pH도 안정화가 되면서 부족한 큐티클의 연화를 조금 더 잡아줘요. 굉장히 좋은 결감과 컬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 이런 더블 환원이나 환원 크리프 같은 방식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연화가 조금이라도 과연화가 됐다던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샵에 있는 그냥 산성펌제 같은 걸 쓰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환원 양까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3%대 이상의 산성펌제는 완전 연화나 과연화된 머리에 쓰시게 되면 헹구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연화가 나는지 탈색머리도 한번 볼게요. 디치오도 잘 만들어졌고요. 얘는 젖은 키친타올이 접히듯이 접혀야 되겠죠? 네, 그냥 훅훅 접히죠. 네. 얘도 나왔어요. 이렇게 잘 접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산성펌제나 뭐 멀티펌제 같은 거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패할 확률도 높죠. 내가 정확한 테스트를 볼 수 없는 환경에서 파마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정확하게 테스트를 보면서 진행하죠. 자, 2차 환원 안정도 오일을 조금 믹스해서, 이 오일을 섞는 이유는 오일을 섞어서 바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얘네들이. 이게 더블 환원 또는 환원 안정, 환원 크리프 같은 표현을 쓰는 2차 작업입니다. 연화가 끝났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안정화 작업은 뭐 버퍼나 버피 같은 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단백질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환원 안정제를 이용해서 환원 크리프를 하는 게 사실 느낌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통 샵에서 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둬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pH 5짜리 제품을 써서 pH를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농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뿌리는 pH 밸런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제대로 된 안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연화 후에 물하고 만나기 전에 안정화 작업 중에 가장 좋은 게 똑같은 환원제로 pH를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에서 이런 환원 안정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 하나 짚어드리면, 그래 나 제품 이거 하나 저거 다 구하기 싫은데 나는 샵에 산성펌제 있으니까 이 산성펌제 좀 파워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안정제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환원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거, 절대 수분과 섞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멀쩡한 머리도 수분과 섞어서 이렇게 환원량을 떨어뜨린 제품으로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 머리가 그냥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차라리 LPP나 PT 같은 그런 산성 제품들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파워를 떨어뜨리셔야지, 절대 돈 아끼시려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용량이나 파워를 pH를 떨어뜨리신다거나 이렇게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연화가 된 머리를 헹굴 때 절대 샤워기를 쓰시면 안 돼요. 건강한 머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머리는 상관이 없는데, 손상이 있는 머리를 이 샤워기로 헹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안정화를 시켜놨잖아요. pH를 안정화를 시켜놨는데, 이 샤워기는 흐르는 물이잖아요. 이 흐르는 물이 안정화 시켜놓은 pH를 계속 갉아먹고 희석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모발을 뻥 터지게 만들어요. 펌제를 헹굴 때는 깨끗하게 헹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헹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헹군 과정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기존의 영상들 보면 전체적으로 그 중간 과정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꽤 많아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늘은 필수로 좀 비슷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헹구부터. 특히 이런 탈색머리는 그냥 물로 샤워기 되는 순간 그냥 골로 갑니다. 조심조심 헹궈야 돼요.
그리고 절대 너무 따뜻한 물을 쓰시면 안 돼요. 왜 너무 따뜻한 물을 쓰시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pH로 안정화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 pH로 안정화 시켜놓은 상태가 따뜻한 온도에 저항을 못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크리닉 할 때를 생각해보면 산성 크리닉을 모발에 도포하면 걔네들이 모발 속에 잘 못 들어가죠. 그런데 뭘 하면 들어가져요? 열 처리를 하면 모발 안에 들어가집니다. 즉 pH에 의해서 수축이 되고 팽윤이 되는 힘보다 물의 온도나 드라이기나 열에 의해서 팽윤하고 수축하는 힘이 더 세요. pH를 낮춰놔도 따뜻한 곳에 닿게 되면 다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헹궈놓은 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SOD를 이용해서 얘를 하면 뭐가 좋냐면 모발에 활성산소가 잔류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연화 후나 중화 후나 염색 후나 탈색 후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파마를 하고 나면 모발에 파마약의 성분들이 남아요. 실제로. 그래서 손님들이 집에 가서 파마약의 냄새도 맡게 되고 SOD 처리를 해주게 되면 뭐 굳이 저희 SOD가 아니더라도 어느 회사 제품이든 비슷한 제품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컬러가 안 밝아지네요. 네? 컬러가 많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pH 작업을 잘못하면 굉장히 밝아지는데 여러분들 연화의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약을 발랐을 때 머리 색이 밝아지면 그 약을 안 맞는 거예요. 약을 발랐을 때 머리색이 밝아지면 pH가 너무 높은 약을 이 머리가 버티지 못한 너무 높은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조금 더 낮은 파워의 pH대 제품을 섞어서 쓰시거나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크리닉을 할 거예요. 저는 L2를 바르겠습니다. 이거 LPP 겸 세라마이드 겸 오일 겸 뭐 이런 겁니다. L2는 헹궈내지 않는 그냥 열 보제 겸 보습제예요. 이제 이 아이들을 말려가지고 말아볼 거예요. 뭐로 말까 하다가 어차피 탈색머리가 있고 그래서 탈색머리 같은 경우나 이렇게 손상도가 심한 머리는 뜸을 기반으로 한 펌머로는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즉 아이롱이나 세팅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디지털이나 아니면 저희 아리아 제품 중에 팀스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 두 개를 팀스로 한번 말아보려고 그래요. 드라이 롤로 건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발의 결을 더 잘 잡아주면서 말리게 되고요. 그냥 막 흔들면서 말리게 되면 큐티클이 많이 깨지면서 마르게 돼요. 연화가 되어 있는 머리에 큐티클을 많이 깨트리면서 말리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죠. 막 그냥 머릿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연화가 되어 있는 머리는 그때부터 들어가는 바람은 무조건 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말려주는 게 낫고 이왕이면 결을 잡아서 롤로 말리시는 게 제일 좋고 매직이나 볼륨 매직을 하신다면 무조건 롤로 말리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말리셨었는데 매직이나 볼륨 매직을 하실 때 제 말 듣고 그냥 섹션 떠서 롤 드라이나 이렇게 하듯이 굵은 롤로 스트레이트 드라이, 롤 드라이 하신다면 그 외에 매직과 볼륨 매직을 하시면 제가 장단드릴게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한두 단계 훨씬 더 좋은 결과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지금 따뜻한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으로 한 70% 말려놓고 그 다음에 찬바람으로 나머지 말릴 겁니다. 자,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지면서 탈색모의 130도는 셉니다, 여러분. 자, 약한 온도로 한 번 더 잡아주고 이제 조금 식을 때까지 시간을 좀 둘게요. 그 다음에 온도, 이 열량이라는 걸 볼 때는 나중에 이 열량도 온도에 대한 부분만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이때는
손상모는 몇 도로 하고 건강모는 몇 도로 하고 이런 딱 기준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보죠. 건강모, 보통모, 손상모, 극손상모가 있으면 일반 아이롱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50도, 140도, 130도, 120도 보통 이렇게 기준을 두고 보는데 근데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발에다 이 열을 대입했을 때는 모발이 좋아하는 온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매직을 이렇게 딱 프레스하면 당겨보시면 머리에서 그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당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모발이 온도가 맞는 거거든요. 모발은 자기하고 맞는 그 온도점에 딱 기계가 오면 머리에서 윤기를 쫙 발산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온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윤기를 발산하는 그 온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열량 공부할 때 할 얘기지만 완전히 젖어있는 모발에 수분이 100%다. 그때 온도 80도 하고 우리가 지금 파마를 하기 위해서 수분을 남길 때 한 15%의 수분을 남겼다고 쳤을 때요. 그때 한 130, 140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말랐을 때 수분이 한 0%에서 5% 정도 됐을 때 한 180도, 200도 하고 다 같아요. 모발이 느끼는 거랑 전부 같아요. 그래서 몇 도라는 기준보다는 지금 수분을 어느 정도 남겼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수분을 어느 정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남긴 수분에 맞는 온도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롱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아이롱을 즐기냐면 세팅이나 디지털은 90%를 내서 이 머리에 윤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이렇게 잘 보기가 힘들죠. 가령 이렇게 볼게요. 세팅을 말게 되면 끝은 되게 잘 나오는데 중간에 잘 안 나오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 이유예요. 끝에는 열이 집중되지만 위쪽으로는 열이 제대로 못 가서 그래서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잘 나오게 되면 끝은 열이 과해서 타거나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대입할 때는 규칙처럼 그냥 무조건 똑같은 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뭐 할 수 있다면 세팅이나 디지털 같은 거 하실 때도 아이롱으로 한 피스 정도를 이렇게 온도에 대입해서 한번 말아보시고 잘 버티는 온도를 찾는 게 좋죠. 디지털도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를 말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샵에 중화제는 3가지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극손상모용 중화제, 손상모 중화제, 건강모용 중화제. 제가 저희 샵에 있는 중화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중화제예요. 저는 이렇게 4개 써요, 4개. 건강모 중화제, 손상모 중화제, 극손상모 중화제, 초극손상모 중화제 이렇게 4개로 씁니다. 보면 써있죠? 건강모는 그대로 쓰면 되고 극손상모 중화제는 손상모 중화제는 그 과수 100%짜리 거기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버피라는 트리트먼트를 70대 30으로 섞고요. 극손상모는 50대 50으로 섞고요. 초극손상모는 50대 50인데 크리닉제 25, 천연올 25 이런 식으로 섞어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중화만 접근해주면 열도 안 나고 머리가 거칠어지는 것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중화열을 많이 느끼신다거나 샵에 중화제가 되게 모자르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중화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깨를 한번 빼볼게요. 조금 더 완전히 식으면 더 좋은데 수업을 9시에 끝내기 위해서 부드럽게 되는 얘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네. 자, 이제 중화를 할게요. 중화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극손상모용 중화제. 중화는 이렇게 믹스한 중화제를 쓰시게 되면 타임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보통 과수가 3분 3분이잖아요. 그런데 3분 3분 보시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분기는 꽉 짜주셔야 돼요. 타월 가지고 중화하시고 나서 이 수분이 많이 남아있게 중화를 하시면 안 돼요. 탈색 모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중화해 놓으면 안 되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롯들을 말아서 축축 처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 아이도 확실히 물에 젖었을 때 힘을 쫙 잃어버리죠.
보이시나요? 잘 걸렸죠? 네. 이거 탈색 2번 반한 머리예요. 염색도 하고. 예. 말려놓으면 염색도 하고, 염색 한 번에 탈색 2번 반한 머리고요. 말리면 이 정도로 얘가 살아서 올라옵니다. 네, 드라이기로 말리게 되면. 일단 지금은 말릴 시간이 없어서 좀 제가 여러분들도 미용하시니까 알겠지만은 제가 과장된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마르면 컬이 굉장히 잘 걸렸겠죠. 여러분 저희 환원제 수업했던 거 나눔 강의 보시면 치유하고 시스 아민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모발이거든요. 얘가 콜텍스고 이게 큐티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탈색을 하게 되면 내부가 초토화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부 환원제의 힘은 강하게 쓰시면 큰일 나요. 자칫하다가 머리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큐티클은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큐티클에 컬을 걸어야 되거든요. 이 큐티클을 잘 연화를 해서, 이거는 연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모도 큐티클이 연나라고 내부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치유 펌제로는, 치유가 메인인 펌제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탈색 모발이나 연모에는 제대로 펌을 걸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멀티 펌제는 치유가 강성이고요. 치유가 한 60%에서 70% 정도의 강성이고, 나머지 시스템과 아민이 30% 정도의 힘을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없죠. 얘를 효율적으로 잡으려면 내부는 과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산성과 중성대에서만 환원 컨트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그냥 시간이나 물리적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감각을 내 몸에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발라놓고 나오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부와 외부 환원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좋고, 이 큐티클에도 건조한 큐티클과 지성 큐티클이 있는데 이게 섞여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그냥 건조한 큐티클이라고 봐도 그 안에 지성이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기름이 잘잘 흐르는 큐티클이라도 그 속 안에 건조한 큐티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아민 단독으로는 매끈한 열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해봤는데 시스템이나 아민은 균등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큐티클은 무조건 지성이거나 소수성이 아니라는 거. 큐티클에도 건성과 지성이 나눠져 있고, 그 부분을 시스템과 아민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작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겠네요. 혹시 질문 없어요? 네. 질문이 없어.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수업 안 해, 진짜. 질문을 해야지만. 여기서 이 환원 대비 산화와 환원 베이스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비치오를 확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고 넘어가주세요. 나 갑자기 얼굴 빨개졌죠. 편집해서 영상을 올려. 편집하는, 지금 우리는 1시간 동안 수업을 했지만 편집하는 영상은 제가 절반을 뚝 잘라서 30분 정도 편집을 하고 또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나눔 스터디를 이렇게 계속 할 생각이긴 한데, 이게 반응이 좋고 좀 해야 저도 재밌게 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렇게 막 어디 교육도 못 나가고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거 편집해서 영상 올라가면 유튜브든 인스타든 밑에다가 댓글로 다음에 배워보고 싶은 영역들 좀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골라서 한번 또 다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호응해 주셔야 저희도 하는 게 재밌거든요.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